대표님의 용맹한 모습, 직원들을 내려다보는 모습. 놀랍다. 애플 돈 많이 벌겠다. 좋겠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메인 스마트폰으로 아이폰 XS 맥스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3달 가까이 사용한 뒤에 소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거대한 제품이죠. 일단 골드 컬러 아름답죠? 저는 사실 약간 발그레했던 로즈 골드 컬러를 더 좋아했는데 저를 제외한 제 주변 사람들은 이번에 XS에 적용된 이 골드 컬러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XS 시리즈는 2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5.8인치 아이폰 XS와 6.5인치 아이폰 XS 맥스. 제가 쓰는 거는 보이는 것처럼 큰 겁니다. 큰 거. 큰 화면 외에는 맥스를 사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스펙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엄청 비싸잖아.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큰 화면이 주는 경험이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있으면은 모든 경험이 바뀌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다들 아시죠? 휴대기기라는 거는 화면이 커지면 보는 경험이 좋아지고 한 손 조작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손 크기가 그냥 보통이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할 때 자유롭게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로 조작할 수 있게 제가 자주 쓰는 앱은 화면 하단 오른쪽에다가 다 내려놨어요. 알림을 확인하거나 배터리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상단에서 알림바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두 손으로 잡고 해야 편하죠. 한 손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200만 원짜리 폰을 떨굴 수도 있어요. 물론 접근성 기능을 활성화해두고 화면 아랫부분을 이렇게 쓸어내리면 화면 상단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결국 한 가지 기능을 쓰기 위해서 2번 터치해야 되는 셈이니까 비효율적이죠. 저는 접근성 기능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화면 폰을 선택한 이상 조작에 불편함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참고하시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디스플레이는 끝내줍니다. 색 재현력, 밝기, 터치 반응성, 거기다 이렇게 화면이 꽉 차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비싼 걸까? 보이시나요? 대표님의 용맹한 모습, 직원들을 내려다보는 모습.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할게요. 아이폰 X을 처음 쓸 때만 해도 저는 페이스 아이디가 솔직히 싫었어요. 홈 버튼에 이렇게 손만 대면 화면이 열리는데 왜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지? 굳이 아래서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하는 동작도 좀 짜증났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놀랄 만큼 터치 아이디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번에도 애플이 옳았던 것 같아요. 페이스 아이디, 이 얼굴 인식 기능은 기대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선글라스를 써도 알아보고요. 쓰면 쓸수록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 얼굴을 알아보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얼굴 등록할 때 보통 이렇게 예쁘게 등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못생긴 얼굴을 인식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얼굴 인식을 이렇게 해요. 이중턱 나오게. 이러면 인식률이 높아져. 내가 느끼기엔 그래. 못생긴 건 너나 나나? 그래서 아이폰 X에서 XS 맥스, XS로 넘어오면서 진짜 바뀐 게 뭐냐? 가격이 비싸졌고요. 카메라와 프로세서가 좋아진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A12 바이오닉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카메라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아이폰 X을 쓰다가 아이폰 XS 맥스로 건너왔잖아요. 바로 이전 세대 제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결과물의 차이를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차이가 드라마틱합니다.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저조도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아이폰 카메라는 밤에는 써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카메라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아이폰의 카메라가 저조도 촬영 성능을 개선하는데 인색했었단 말이에요. 매년 더 좋아지긴 하는데 계속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참패였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폰 X과 아이폰 XS 맥스로 찍은 야간 사진을 비교해볼까요? 센서가 30% 커지면서 빛을 받아들이는 양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최적의 결과물로 저장해주는 데는 소프트웨어의 힘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힘을 쓰는 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A12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입니다. 뉴럴 엔진은 머신러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예요. 수많은 정보를 이 기계가 학습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인 거죠. 사진을 촬영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 순간에도 뉴럴 엔진이 일을 합니다.
뭐 화이트 밸런스, 오토포커스 확인하고 어디가 사람의 뭐 눈, 코, 입인지, 어디가 옷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뭐 어디가 뭐 청바지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피사체에 맞는 정확한 디테일, 색감, 질감을 사진 안에서 표현해 주는 거죠. 물론 사용자는 이런 것들을 꼭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잘 나오면 되죠. 다만 우리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그게 저장되는 찰나에 굉장히 폭발적인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이번에 또 강조한 게 스마트 HDR이죠. 예전에는 HDR 사진을 찍으면 그 위에 HDR이라고 사진 위에 표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다 HDR로 촬영되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플이 그간 HDR 자체 되게 엄청난 집착을 보이면서 매해 업그레이드를 거듭한 끝에 보세요. 아이폰으로 정말 비현실적인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밝은 것과 굉장히 어두운 것이 함께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HDR 촬영은 각각을 알맞은 노출로 촬영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합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온사인처럼 강한 광원에 포커스를 맞춰도 나머지 부분이 시커멓게 묻혀버리지 않았죠. 건물에 해가 비치는 모습인데요. 가장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여기도 디테일이 날아가지 않았고요. 어두운 실내에서 해가 밝은 창문 밖 풍경을 함께 찍어도 이렇게 모두 노출이 적당하게 나오죠. 참고로 인물 사진 모드나 파노라마 사진에도 HDR이 적용됩니다. 인물 사진 모드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iOS 12에서 전경과 후경을 계산해서 이렇게 구분해내는, 분리해내는 능력이 좀 더 좋아졌어요. 비싼 카메라나 렌즈가 없어도 아웃포커싱 사진을 흉내낼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이죠. 여기도 역시 뉴럴 엔진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저조도 인물 사진도 100%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촬영 후에 이렇게 심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는데, 물론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몇 년 전부터 되던 기능이죠. 하지만 배경 블러 처리 기술이 좀 더 정교해지면서 확실히 이렇게 바꿨을 때도 결과가 잘 나오네요. 잘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촬영 결과물도 더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 들고 나가기 싫어서 아이폰 XS 맥스로만 찍은 영상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고 오실까요?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iving today. 스테레오 레코딩을 지원하게 되면서 화면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담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 가지 기능을 더 알려드리자면, 카메라 설정에서 30fps를 선택하면 자동 저조도 FPS라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찍다가 빛이 충분하지 않은 저조도 환경에서는 일부 구간에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조도에서 화면이 좀 깨지고 노이즈가 생기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옵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좀 다양한 환경에서 멋진 동영상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다면 활성화해두고 촬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도 원래 좋았지만 더 좋아졌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가로로 들을 때랑 세로로 들을 때를 인식해서 그거에 맞게 좌우 구분을 해주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저는 잘 때 ASMR을 자주 듣는데 잘 때 이어폰을 계속 끼면 아침에 귀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워서 베개 머리맡에 이렇게 아이폰을 올려두고 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스테레오 스피커가 머리 주변을 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울려 소리가 되게 입체적으로 들려서 그 소리를 듣다가 자요. 네, 이렇게 아이폰 XS 맥스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주르르륵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강력해진 성능과 프로세서 덕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가능해졌어요. AR이든 카메라든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비싸졌다. 일상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역시 비싸졌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거는 브랜드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난폭한 가격이었다, 이런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사더라. 다들 되게 많이 사더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리뷰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 제품을 쓰고 있지만, 뭐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는 걸 보면서 놀랍다, 애플 돈 많이 벌겠다, 좋겠다, 이렇게 3달 가까이 사용해본 에디터 H의 아이폰 XS 맥스 리뷰였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